안녕하세요. 매일 주식 사는 밀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0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매수는 했는데 영상을 못 찍어서 4월 30일입니다. 어제는 일주일 마감을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지수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러셀 2000도 모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는데 거의 다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최저점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 있죠. 현재도 그래도 어제는 이제 리츠 분야, 부동산 쪽 가고 오토모빌, 테슬라가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분야가 그래도 어제 금요일장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상승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분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그리고 어제 큰 하락을 보였던 거는 또 반도체 분야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ETF들이 많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금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퍼센트가 보이는데,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47,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58,000까지 올라왔어요. 또 코인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도 보이네요. 도지코인도 최근에 저점 하락점에서 거의 최고점 한 중간까지는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하락한 주식은 또 요 트위터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고요. 이 가격이 2월달 이후에 최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인가 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걸친 또 금액이 55, 2월달 이후에 최저점, 그동안 80달러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어닝 발표가 진짜 정말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가 15%나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에도 상승한 주식이 있었죠. 테슬라. 어제 테슬라는 방어하면서 또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이 하락장에서 좀 버텨줬어요. 그동안 또 실적 때문에, 실적이라기보다는 그 가입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좀 많이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거의 근데 박스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 가격이 좀 비싸서 못 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놔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요. 박스권을 또 그리는 또 포지션이잖아요. 그 마지막 저점들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계속 쭉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스권에 좀 저점에 있어서 넷플릭스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제가 10만원으로 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예전에 공유드린 요 미니스탁으로 그냥 간간히 조금 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20,000원. 저는 어떤 걸 투자할 때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10,000원, 한 번에 20,000원 이렇게 조금씩 넷플릭스도 사고 있어요. 이 미니스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을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하락으로 또 지수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요로 하락할 때는 또 기분이 좀 좋지 않죠. 불안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상승하는 장일 수 있기 때문에 큰 경제 위기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나간 것 같고, 또 미국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자산은 28,310달러고요. 매년 배당은 718달러 받게 됩니다. 좀 어제 하락을 해서 손익도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 산 가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사기 전에는 28,200달러 정도 되겠네요. 자, 어제는 어떤 주식을 샀냐면요. 파이자가 금요일날 사야 또 배당 낙일이 딱 맞춰지기 때문에 파이자 한 주 더 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4월달에는 진짜 많이 산 것 같아요. 파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주, 4월달에 10주 보탰네요. 4월달에 10주 보탰고 5월달에는 파이자는 당분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파이자가 뭐 실적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한다, 예전에 샀던 뭐 33달러 이쯤에 온다 하면은 또 풀 매수해야죠. 계속 매수할 거고. 하지만 이 5월 달에는 따로 파이자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매수 종목으로는 삭제를 했고요. 이제 5월이니까 5월 집중 매수 종목으로, 그리고 어제 나머지 금액으로 ACTC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주 제가 100주까지는 합병적까지 모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100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19.15 평단이 되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면은 이제 100주 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거 사야죠. 이제 다른 거 살 거는 뭐 IPO이나 아니면은 조비도 지금 쌀 때 좀 100주 정도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버 헬스케어는 며칠 전에 11.4, 11.5까지 왔거든요. 그때 일부 매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평단에서 한 반 정도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락을 했죠. 팔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또 새로운 종목을 한번 찾아서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SV, 이것도 좀 눈치 보면서 매수 타임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에어로팜이라는 스마트팜 업체랑 합병하는 또 스펙주인데, 에어로팜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장받은 업체고요. 에어로팜을 보면은 창고 같은 데서 식물을 기르는데, 요새 이 에어로팜을 불리는 게 농업계 애플 기술력만큼은 인정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스마트팜이 있는데 그 스마트팜에서 더 약간 진보된 스마트팜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약간 또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을 더 적게 쓰고 적은 그 노력에 많은 수확물을 얻는 건데, 이 회사가 수경재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수경재배에서 에어로팜이라는 방식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에어로팜은 이런 뿌리에 수분을 약간 분무기로 뿌려서 필요한 물만큼만 사용해서 식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LED도, 식물을 위한 LED도 사용하고 이런 에어로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전기가 끊기게 되면 이 분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수경재배, 원래 이제 스마트팜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는 한 40% 정도 물을 적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펙을 상장하게 되면은 계속 공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펙을 상장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공장을 늘리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를 만드는 약간 식량을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 점점 필요하게 되죠. 왜냐면 외부 환경에서 키우면 점차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온난화 때문이기도 하고 기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서도 미국도 뭐 20도 30도 하다가 갑자기 한파가 와서 눈이 왔잖아요. 지금 이 에어로팜에 대해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달러 부근이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SV를 지금 매수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집중 매수 종목으로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퀄컴을 일단 정리했어요. 퀄컴을 141.42에 매도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어제까지는 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141.42에 한 주 있던 거 매도했어요. 그래서 종목을 좀 줄였고요. 요거는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달러 부근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130을 깨져서 129, 128 정도 내려오면 그때 애플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매수한 종목들 공유 드렸고요. 어제 좀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 뉴스 하나 있어서 공유 드릴게요. 소파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파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캐시백,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캐시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 리워드를 코인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소파이가 은행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신용카드 서비스도 출시했었는데 이런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주는 신용카드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 정도의 리워드를 소파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주는 캐시백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CEO가 말한 것 중에 약간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소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주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상화폐가 두 번째로 원하는 거였고 그래서 가상화폐를 적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파이는 15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적용하는 게 확장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도 이런 크레딧 카드 컴퍼니들이 최근에 이런 크립토 리워드에 대해서 약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미니라는 회사랑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 블록파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1.5% 비트코인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을 했었죠. 대형 카드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리워드를 주는 거를 포커싱을 맞추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핀테크 업체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올 여름에 이 비트코인 신용카드를 출시할 거고요. 그래서 거래소 제미니랑 손을 잡고 카드 결제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적립해주는 이런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미니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3%까지 적립금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고요. 매월 보상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카드랑 달리 여기 보면은 사용 즉시 지급,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회사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고 출시가 되면 바로 카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캐시백을 받고 그냥 쌓아두고 혹시라도 나중에 상승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5월달 첫 주에 또 매수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봬요.